자,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여러분 엑셀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기초 설명을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엑셀은 여러분들 바탕화면에 엑셀 아이콘이 혹시 없다면 요 밑에 시작 단추 있죠? 야를 클릭하시고 요 안에 보시면 여러분들 엑셀은 녹색 아이콘입니다. 엑셀이 있죠? 야를 실행하시면 돼요. 그러면 실행을 하시고 여러분들 엑셀 화면이 뜰 거죠? 여기 초기화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확대 축소해 드릴 겁니다. 일단 지금 여러분 여기 새 통화 문서 보이시죠? 야를 한번 클릭합니다. 화면 구성을 좀 설명드리고 시작할게요. 자, 물론 필기에도 물론 나오지만 일단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이렇게 요 전체적인 하얀색이 있는 요 부분이 워크시트라거든요. 워크는 작업, 시트는 말 그대로 뭐 종이란 뜻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작업하는 창이다. 작업창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숫자는 행이고요. 영어 알파벳은 열입니다. 그래서 요 숫자를 우리는 행머리글이라고 하고요. A, B, C, D 알파벳인 영어를 열머리글이라고 하거든요. 그 행머리글과 열머리글은 숫자는 행머리글이고 그 알파벳은 열머리글입니다. 그러면 행은 여러분들 행머리글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행머리글 뭘 선택하세요 하면 이제 이 숫자 관련을 선택하면 되고요. 열머리글은 알파벳입니다. 근데 행은 여러분들 가로예요. 그럼 가로가 무슨 뜻이냐면 1을 한번 클릭해 볼까요? 1 눌리면 일행 전체가 블럭이 잡히죠. 눌리면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일단은 가로 방향으로 블럭이 잡히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조심할 것은 데이터가 밑으로 입력될 때는 이 방향은 행방향이에요. 열방향이 아닙니다. 밑으로 데이터가 내려갈 거니까 행방향이다. 왜 이 말을 설명하냐면요. 나중에 함수할 때 여러분들 H로고 V로고 배울 때가 있어요. 그게 행 또는 열 조회 함수거든요. 그때 행과 열의 개념을 모르면 조회할 때 헷갈린다는 소리죠. 이 기초를 잘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밑으로가 행 방향이고 블럭은 물론 가로 잡힌 거 맞습니다. 눌리면 블럭이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로가 여러분 행은 맞는데 오른쪽이 행 방향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죠? 블럭이 가로로 잡혀서 그렇지. 반대로 알파벳은 눌려보면 영어 A, B, C 눌려볼까요? 열로 잡히죠? 세로? 세로 잡히잖아요. 그러면 데이터 입력 방향을 따지면 오른쪽 방향은 열 방향입니다. 보고 한 가지만 좀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 데이터 입력할 때 제가 아래 방향으로 입력하면 무슨 방향입니까? 물어보면 열 방향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잘못된 거죠. 아래 데이터 입력할 땐 아래 방향은 행방향, 오른쪽 방향은 열 방향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 셀이 네모나지 않습니까? 요 셀을 선택하면, 셀 주소가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요 부분이죠. 요건 이름 상자 아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름 상자에 가세요 하면 여기 갈 줄 아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셀 주소가 표시되는 부분, 야가 이름 상자다. 이제 화면 구성을 잠시 언급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여러분들 밑에 보면 시트 1이라고 되어 있죠? 요 밑에 요것을 시트 탭이랍니다. 그럼 제가 시트 탭에 가셔서 어떤 시트를 클릭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면요. 밑에를 보셔야 돼요. 나의 소스 열면 시트가 많이 있거든요. 거기서 특정 시트를 제가 말씀드리면 선택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밑에 있는 것은 시트 탭.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범위거든요. 연속 범위는 드래그. 불연속은 첫 번째 잡을 때는 뭐 아무것도 눌리는 게 없고요. 두 번째 잡을 때부터는 여러분들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또는 클릭을 하셔야 돼요. 그게 불연속이거든요. 그럼 우리 연습 좀 해볼까요? 범위 잡을 때는 요거 네모를 셀이라거든요. 그래서 요 네모 안에 두면 마우스가 이렇게 굵은 더하기로 바뀔 거예요. 굵은 더하기. 그때 범위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 셀에 가서 굵은 더하기 나올 때 들어가 보세요.
이게 연속이고, 블록 해제할 때는 아무데나 클릭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불연속 잡아볼까요? 자, 이미 범위를 아무거나 잡아도 관계없어요. 한 개 잡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딴 데 또 잡고 싶다 할 때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뭐 드래그하도 되고 클릭해도 되고 자기 마음입니다. 불연속으로 잡히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불연속으로 범위 잡을 때는 두 번째 범위 잡을 때부터는 뭐 누르려고 한다? 컨트롤 키. 요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해제할 때는 아무 데나 클릭. 요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수식 입력줄이 있거든요. 그게 어떤 거냐면 여기에 제가 수식을 한 개, 이건 따라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자, 수식 입력줄은 우리가 수식을 임시로 제가 한 개 더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한 가지 수식을 한 개 간단하게 사칙 연산으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워크시트에는 결과값이 출력이 되고 워크시트에서 어떤 수식을 보고 싶으면 요 셀을 더블 클릭하면 수식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더블 클릭 안 하고 그냥 보고 싶으면 저 위에 보시면요. 수식이 들어있는 부분 있죠? 요 위치가 수식 입력줄입니다. 그럼 제가 나는 차트 할 때 수식 입력줄을 클릭하세요 하면 요 갈 줄 아셔야 돼요. 차트 할 때 필요하거든요. 또 뭐 식 넣을 때도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럴 때 수식 입력줄은 여기다. 아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fx는 함수 마법사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 함수 쓸 때 fx를 눌려서 마법사 단계로 사용하고 싶으면 이걸 누르는 거거든요. fx 한번 눌려볼까요? 그럼 함수를 좀 더 편안하게 쓸 때. 근데 저는 함수 마법사를 쓰지 않습니다. 직접 입력할 거거든요. 좀 늦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함수 마법사는 요거라는 거. 그래서 취소하시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 기본적인 화면은 다 언급했어요. 그래서 제가 시트 탭 말씀드렸고, 이름 상자, 범위 잡는 방법, 그 다음 여러분들 수식 입력줄 설명드렸고요. 함수 마법사 fx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만 알면 우리 실기를 할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화면 구성을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이제 요 위에 있는 메뉴를 탭 메뉴라거든요. 요걸 다 홈 탭, 삽입 탭 한 번씩 눌려보시면 밑에 메뉴가 다 바뀌어요. 제가 여러분들 데이터 탭에 가세요 하면 데이터 탭을 클릭하면 됩니다. 위에 있는 요 상단의 탑 메뉴를 탭 메뉴라거든요. 그래서 그거 누르면 되고 제가 또 나중에 데이터 탭에 가서 정렬 및 필터 그룹을 보시면 할 때 그룹 이름을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럴 때 요쪽 깨난 글자 있죠. 여기 그룹 이름이 그룹명이랍니다. 이거 보고 찾으시면 됩니다. 어, 여기 그룹 이름.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은 이제 이 그룹 안에 있는 기능 아이콘들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10분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소스를 넣어놨지 않습니까? 그 데이터를 이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러분들, 이 파일은 잠시 닫기를 잠시 하십시오. 프로그램을 다 닫아도 뭐 틀린 건 아닌데, 요 닫기로 하시면 다음에 열 때 그 위치에 또 열리거든요. 저장은 할 필요 없고요. 파일가 처음에는 경로들 한번 들어가셔야 돼요. 열기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보기. 우리 로컬 디스크 실어 가시면 미리 우리 복사해서 넣어놨지 않습니까? 2026, 리그 들어가셔가지고요. 자, 모든 실기적인 이론은 이론 폴더가 있거든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요 폴더에서 일단은 연습을 다 할 거예요. 이론에 가시면 그리고 02번 그 책에 보시면 저 위에 녹색으로 작업 파일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여러분들 02 셀 40 요거 여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시트가 이렇게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앞에 제일 앞에는 실습 파일이고요.
실습 결과가 답안이 바로 옆에 있거든요. 다 하시면 왔다 갔다 해서 결과를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잘 되어 있어요. 여기는 답안, 야는 실습할 내용. 지금 기본 작업 201 시트를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일단은 범위를 잘 잡는 거거든요. 타이틀이 이제 여러분들 요겁니다. 자, 셀 서식 관련 설정 작업인데 여러분들 우리 10점을 받기 위해서 연습할 거거든요. 그렇게 많이 어려운 건 없을 거예요. 근데 사용자 지정 형식을 정의하는 거, 그거 빼고는 학습할 뭐 그냥 기능만 아시면 되니까. 일단은 틀리는 이유는 범위를 잘못 잡아서 주로 틀려요. 범위를 잘 지정하자. 이 타이틀이. 자, 그럼 우리 범위 잡는 것을 잘 해야지만 엉뚱한데 범위 잡고 설정하면 감점이 돼버리거든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자, 그럼 제일 처음 여러분들, 그 책 보시면 1번이 셀 병합 문제부터 나오거든요. 근데 한 개만 있는 게 하고 여러 개예요. 그래서 범위를 한번 잡아볼까요? 그럼 여러분 제일 처음에 책 보면 B5부터 B6이죠. 그럼 요 B5부터 두 개를 먼저 잡아주시고, 그리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B7부터 B9를 잡습니다. 그러면 요것은 요번에는 세 개의 셀을 잡는 거죠. 이렇게. 컨트롤 키 누르면 경계선 인식하거든요.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놓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B10부터 B12 또 세 개를 잡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B13부터 C13은 요 옆으로 이렇게 잡는 거예요. 요 두 개의 셀을 잡을 거예요. 그러면 컨트롤 키는 계속 누르고 있으시고 옆으로 드래그 두 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B14부터 C14도 잡아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 총 범위 잡은 부분은 총 5개 부분이죠. 그리고 병합화 가운데 맞춤은 여러분들 일단 홈 탭에 가시면 여기 보면 맞춤이라는 그룹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아이콘이 있죠. 이거는 병합 합치지면서 글자가 가운데로 와요. 한번 눌러볼까요? 이렇게 하면 끝. 자, 그러면 지금 병합된 동시에 글자가 다 가운데로 왔죠? 그러면 일단 1번의 반이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아직까지 2점은 아니고요. 그 다음 밑에 D4부터 H4를 잡을 건데 D4부터 H4는 서초마트부터 어디까지냐면요. 용인마트까지. 요 부분을 드래그를 쭉 하시면 돼요. 요번에는 가로 가운데 맞춤도 할 거고 글꼴 스타일, 그 다음에 채우기 색 두 가지, 총 여러분들 세 가지를 설정할 건데 일단은 가로 가운데 맞춤은 요 위에 보시면요. 맞춤 그룹에 위에 아이콘은 세로 정렬이고 밑에는 가로 정렬입니다. 그럼 가로 가운데는 두 번째 줄의 두 번째 거. 요것을 클릭, 야가 가운데 맞춤이거든요. 세로는 기본적으로 가운데로 돼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요거 클릭하시고요. 가운데 맞춤. 그럼 가운데로 오죠. 그리고 글꼴 스타일은 굵게는 여러분들 글꼴 그룹에 이 첫 번째 가짜가 굵게고 두 번째 가짜가 기울임, 세 번째 가짜가 밑줄이거든요. 첫 번째 가짜 굵게를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돼요. 그럼 굵어졌죠? 자, 그리고 채우기 색이 뭐냐면 요 셀 안에 색깔을 집어넣을 거야. 그럴 때는 채우기 아이콘은 어떤 거냐? 펜트 통 같은 거 보이시죠? 요 옆에 작은 화살표가 있어요. 여기 좁게 있는 화살표. 야를 클릭하시면 색상 창이 떠요. 뭐 여기서 여러분들 주황은 표준색에 가서 주황을 해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테마색이 아닙니다. 표준색에서 주황은 왼쪽 기준에서 세 번째 거예요. 근데 색깔명은 여러분 난 좀 하다 보면 다 위치를 알거든요. 지금 처음이다 보니까 올려놓으면 요 색상명이 나와요. 주황이라. 요것을 시험에서는 정확하게 선택하셔야 됩니다. 주황을 클릭해볼까요? 주황. 오, 들어갔어요. 여기 여러분들 작업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이러면 2점. 뭐 앞으로 몇 점 받으면 돼요? 68점. 하면서 점수가 내려가죠. 그죠? 이런 문제가 주로 이제 요거는 기출 문제 가지고 만들어 놓은 워밍업 문제예요. 그래서 이 기출 문제라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1번 작업이 끝났습니다.
1번. 여러분들 안 되는 분 있으면 말씀하시면 됩니다. 잘 됐습니까? 자, 잘 됐으면 2번을 볼게요. 2번은 학습할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D5부터 H12를 잡을 건데 이렇게 잡을 거예요. 이 범위를 잘 잡자가 타이틀 아닙니까? 범위를 잘 잡으셔. 잠깐만, 요렇게 잡고, 요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는 뭘 할 거냐면, 여러분들 책 보면,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요거서부터 이제 약간 외울 게 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형식 기호를 좀 외우셔야 되는데, 요겁니다. 우리가 문자 데이터와 숫자 데이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날짜까지 뭐, 시험에 출제가 되는데요. 데이터에 따라서 여러분들 형식 기호가 있어요. 그럼 사용자 지정 형식 기호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형태로 형식을 지정하면 그렇게 출력이 된다는 거죠, 화면상에. 근데 이제 정의된 기호가 있는데 여러분들 숫자를 대신하는 사용자 지정 형식 기호는 총 네 가지가 있습니다. 지표준, 뭐 필기도 물론 나오고요. 0, 샵, 물음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물음표는 주로 이제 분수 형태로 표시할 때 많이 쓰고요. 0과 샵의 차이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표준은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로 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성질이 조금 특이해요. 이건 좀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0과 샵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요. 일단 둘 다 숫자를 대신하는 형식 기호입니다.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타이틀이 입력값이 없거나 정수 부분이 0만 입력되어 있는 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경우에 형식 정의할 때 0으로 어떤 해당 자릿수를 정의하면 그 자리에는 0으로 정했을 때는 0을 무조건 표시하고요. 입력값이 없어도 0. 정수 부분이 0만 입력돼서 0이 나옵니다. 근데 샵은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소수 입력값이 없을 경우 정수만 입력되어 있죠? 근데 샵은 사용자가 나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고 싶어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근데 사용자가 정수 뺏기 입력을 안 했어요. 이렇게 정의하면 엑셀은 이제 정수는 요 자리에 들어가거든요. 점 앞에 정수 뒤에는 소수 아닙니까? 그럼 5는 당연히 들어가겠죠. 근데 점은 넣어줍니다, 엑셀이. 근데 샵으로 정했기 때문에 입력값이 없지 않습니까? 소수를 입력하는 게 없으니까 아예 아무것도 표시하지 않습니다. 점은 찍어줍니다. 그런데 점 0을 했을 때는 여러분들 0은 입력값이 없어도 0을 넣어주거든요.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소리예요. 이런 것이 또 필기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기할 때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 필기할 때 도움이 되죠. 자, 두 번째는 정수 부분에 0만 입력되어 있는 경우인데요. 만약 입력값이 0이다. 그러면 0으로 형식을 정의하면 0이 나오지만 샵을 했을 때는 아무것도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간단한 예로 여러분들 뭐냐면 순번을 매긴다 합시다. 회사에서. 그러면 순번이 여러분 001로 출력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001은 숫자 개념에서는 0 두 개는 유효하지 않는 숫자거든요. 이런 숫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001을 치더라도 엔터 치면 1이 되는 것이 001이 출력되진 않거든요. 그럴 때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으면 형식 가서 0을 세 번 넣어주면 001이 나오지만요. 왜냐하면 마지막 1단의 0은 입력값 1이 요게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요 자리에. 근데 세 자리로 표시할 건데 0으로 했죠. 그러면 0은 입력값이 없어도 여기 0을 채운다는 소리죠. 근데 샵을 세 번 넣으면 샵은 입력값이 없으면 아무것도 표시하지 않거든요. 1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런 형식 정의가 나중에 왜 필요하냐면 이건 따라할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 회사에서 뭐 어차피 자격증은 회사에서 쓰는 실무적인 내용이 시험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순번을 매긴다. 순번을 매긴다 합시다. 그러면 커말 2급을 따고 입사를 했어요. 그럼 나는 기본적인 OA 능력은 된다 해서 엑셀 좀 할 줄 압니다라고 면접관한테 말했는데 정작 001을 쳤더만 어머 벌도 안 준다는 소리죠. 001 팀장이 출력해서 보고 좀 하시오 했는데 그런 거 안 배웠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럴 때 여러분들 여기 입력이 쭉 됐을 때, 딱 됐을 때, 야를 001로 출력을 좀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제가 범위를 잡고,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셀 서식 가서 나중에 할 거예요. 직접 사용자가 형식을 정의할 때는 표시 형식 탭에 가서 범주 안에 사용자 지정 여기서 하셔야 되거든요. 제가 잠시 눌려볼게요. 형식은 여기서 정의하셔야 돼요. 여기에 지표준을 지압하고 0을 3번을 넣어주면 이렇게 나오더라 이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더블 클릭해 보면 0이 입력된 건 아니고 1이 입력된 거예요. 화면상에 이렇게 표시된 거죠. 출력을 할 수도 있어요. 출력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 제가 이렇게 해서 한번 화면을 떼어드리면 요 보시면 요렇게 똑같이 출력이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초가 나중에 실무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0과 샵의 차이점을 이해하시면 되죠. 자, 그리고 우리는 뭘 할 거냐면 문제에서 천 단위마다 구분 기호를 넣을 거고요. 숫자 뒤에 개자 붙일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 천 단위마다 구분 기호 붙이기 위한 형식은 총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여기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샵이 0이든 다 숫자를 대신할 수 있는 게 세 가지 후보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만 쓸 거예요. 이것만 쓰는 이유를 좀 알고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 1230이라고 천 단위 이상 입력된 셀에 대해서 이걸 쓰든 다 쉼표가 찍혀요. 그럼 여기에 만약 원자 넣고 싶으면 여러분들 글자로 이제 사실 문자 데이터는 엑셀에서는 쌍따옴표를 쳐줘야지만 표시가 되거든요. 셀 서식에서는 이거 안 쳐도 넣어줍니다. 편리하게. 그럼 여기 이게 이렇게 되겠죠, 결과는. 우리 첨단위 구분기 넣으면 쉼표 스타일 넣으면 되는데 이렇게 출력이 된다는 소리예요, 똑같이. 그러면 여기서는 구별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떤 걸 써도 똑같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첨단이기 때문에. 다 여기 넣어 들어갈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두 번째입니다. 0을 입력된 셀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정의하면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습니다. 탈락이죠. 0을 표시를 해야 될 경우. 그럼 얘는 못 쓴다는 소리. 왜? 1단위가 샵이니까 0으로 입력했으니 샵은 입력값이 0만 입력했을 때 아무것도 표시하지 않죠. 그래서 얘는 이제 안 되는 거지. 그다음에 요것 1단위가 1단위 0이죠. 그럼 둘 다 0이 나오죠. 이것은 탈락할 게 없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10단위 입력된 셀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의했을 때는요, 여러분들 두 개 자리에는 23이 들어가겠죠. 근데 앞에 천 단위 이상 입력되는 숫자가 있다면 샵을 했기 때문에 이건 천 단위 이상 입력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샵은 입력값이 없으니까 23만 나오는 거고 0으로 했을 때는 요 자리에 0으로 정했다 보니까 입력값이 없어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런 금액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최종 시험에서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를 지정하라 라고 나온다면요.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형식으로 정의하자. 이게 여러분 우리가 외워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당첨이 된 거죠. 그 뒤에 문자 붙일 때는요. 그냥 문자만 쳐주면 돼. 그러면 숫자 뒤에 문자가 붙습니다. 근데 이렇게 형식을 정하는 이유는요. 계산 때문이거든요. 그 이유가 이런 경우죠. 수량과 단가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여러 가지, 내가 업무 자재 쪽에 맡았다. 그러면 자재비, 어떤 기자재를 만약에 신청해서 어떤 계산서를 올릴 거 아닙니까? 뭐죠? 구입했던 계산서? 그럼 수량이 10개. 그죠? 요것은 아까 형식 정의됐기 때문에 지정되어 있는 거고, 잠시 바꿀게요. 단가가 1,000원이고, 야는 20, 두 가지면 2,000원 해볼게요. 여러분들, 요렇게 해서 가격 계산을 할 때, 숫자 같은 경우는 기본 정렬이 오른쪽 되고요. 문자는 왼쪽 정렬되거든요. 정렬해서 되는 게, 정렬은 시킨 적이 없어요. 근데 오른쪽 정렬되는 데이터는 모두 계산이 가능해. 어. 그러면 가격 할 때, 너네에서 우리가 수량 곱하기 단가가 가격 계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가격이 나오죠,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가격이 계산됐는데 만약에 회사에서는 이렇게 잘 안 쓰고 개자를 붙이는데 개자는 이해를 많이 붙여요. 왜냐하면 이치, 약자가 각각 혹은 PCS. 뭐 PCS는 뭐 조각이라는 뜻도 있지만 요거나 이 수량의 부호를 많이 붙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숫자하고 문자 결합했을 때는 이렇게 이해를 붙이면 어떻게 되냐면 문자 데이터로 바뀌어버립니다. 숫자하고 문자하고 결합시키면요. 야가 문자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야가 오른쪽 정렬될 거예요. 야가 에러가 딱 될 거예요. 문자 데이터는 계산이 안 되거든요. 엔터 치면 야가 value라는 오류 메시지가 뜰 겁니다. 계산할 수가 없다는 소리죠. 근데 붙여서 인쇄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배웠던 여러분들 이 두 개는 들어가서 뭐 하면 돼요? 지표준도 숫자를 대신하거든요. 요 뒤에 여러분 이제 EA를 쌍따옴을 쳐놓고 EA를 붙여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입력된 값이 아니고 그냥 화면상에 표시해주는 겁니다. EA를. 확인을 해볼까요? 들어가면서 에러가 안 뜨죠. 그죠? 요것도 이왕이면 원자를 좀 붙여주세요. 전단에 넣고. 그럴 때는 똑같이 잡고 사용자 지정 가서 전단위 구분기호 샵, 콤마, 샵 0을 넣고 원자라는 글자 한번 집었고요. 이래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 이거죠. 어. 그러면 회사에서는 이 사람은 기초가 된 사람이구나. 그죠? 그것 때문에 이 시험에서 이것을 배우는 거거든요. 자, 그럼 우리는 이것을 아시고 이 형식을 정의할 때는 요 경로대로 간다는 거. 그리고 앞으로 많이 쓸 단축키인데 모든 서식의 단축키는 컨트롤 1번입니다. 요 1번 누릴 때는 어떤 거 누리냐면요. 오른쪽에 있는 숫자 키패드 말고 위쪽에 있는 QWERTY 키보드 위에 있는 숫자 그 1번을 누리셔야 됩니다. 요것은 앞으로 많이 쓸 겁니다. 그래서 한번 요거 셀에서 요거 누르면 셀 서식의 단축키니까 셀 서식창이 될 겁니다. 요것을 한번 써볼게요. 형식에 요렇게 정의를 할 거거든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범위를 잡고 기본적인 뭐 이론적인 개념은 잠시 설명을 드렸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우리 한번 지정하러 가볼까요? D5부터 H12는 잡아놨겠죠. 잡고 컨트롤 1번. 그게 기억이 안 나시면 오른쪽 버튼 눌려도 셀 서식이 있습니다. 자, 눌려볼까요? 그러면 컨트롤 1번 누르면 빨리 뜨죠, 사실은. 셀 서식이. 거기서 우리는 사용자 지정. 그리고 샵, 콤마, 샵 설명은 보통 등록돼 있어요. 들어가 있습니다. 가보면. 그래서 쓰시면 되죠, 뭐. 요거 쓰고, 없으면 이렇게 정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는 여러분들 뭐 붙이라는 소리냐면, 객자 붙여져 있죠. 문자 데이터는 이렇게 치면 엑셀이 자동으로 객자를 붙여줘요. 쌍따옴표 안 쳐도. 근데 나중에 시트에서 우리가 문자를 표시할 때는 반드시 쌍따옴표 묶어야 됩니다. 문자는. 그거는 꼭 지켜주셔야 돼요. 지금은 자동 해줍니다. 확인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객자가 들어갑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객자가 입력된 건 아니고 해당 셀을 더블 클릭해보면 숫자만 입력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 결과적으로 정렬이 안 된 상태 아닙니까? 그죠? 야는 객자는 그냥 화면상에 표시되는 부분이다.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설정이 끝난 거죠. 자, 고객 여러분들 이번 반이 끝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보면 D14부터 H14입니까? 그거 한번 가볼까요? 자, D14 범위를 항상 잘 봐야 됩니다. D14부터 H14까지입니다. 드래그를 쭉 해볼까요? 그리고 소점 입력되어 있는 마트별 평균 숫자 데이터죠. 그러면 H14까지 잡아주시고요. 자, 총 5개 알겠습니까? 이렇게 적으면. 자, 그리고 이게 대해서 뭐 할 거냐면 책 보니까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를 무조건 해줘야 돼. 그러면 사실 둘째 자리 있는 것도 있고 셋째 자리도 있고 아예 없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표시할 때는 점 뒤에는 소수 입력 안 돼도 영영을 표시하라 그 말이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책 보면 표시해가 65.8만 입력돼 있더라도
소점 둘째 자리까지 무조건 표시하겠습니다. 65.80 아닙니까? 공도 없으면 공이라도 붙여라 이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아까 배웠던 0과 샵의 차이점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우리는 무조건 숫자는 0으로 가세요. 0.00 이렇게 정의하면 됩니다. 그러면 소점 둘째 자리까지 무조건 입력까지 없어도 00을 집어넣어 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하시면 돼요. 앞에 샵 쓰면 안 됩니까? 돼요. 근데 뒤에 소점 무조건 00으로 와야 돼요. 아시겠죠? 이걸 쓰든, 정수는 이걸 쓰든 이걸 쓰든 관계없어요. 근데 0으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 범위를 잡고 컨트롤 1번 눌려볼까요? 그리고 사용자 지정 가서 우리는 요 지표주는 지금은 안 되니까 요거 차이점은 요거 하고 설명드릴게요. 지표준 제압 보고 블록 잡고 치면 제압입니다. 0.00. 야는 무조건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기 때문에 0으로 정해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확인 누르면 결과가 잘 나올 거예요. 확인. 여러분들 이렇게 둘째 자리까지 나오고 없는 것은 이렇게 여러분들 00으로 채우죠. 야도 마찬가지죠. 0으로 채우죠. 그런데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요거는 이제 약간씩 이해가 되는데 요걸로 가면 되죠. 0으로 가면 되는데 그 지표주는 뭐 할 때 쓰는 겁니까? 궁금하죠.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설명 좀 드릴게요. G는 제너럴, 한글로 표준. 그것을 영어로 적어놓은 거예요. 한글로 적어놓은 거예요. 야는 숫자인데 야는 특징이 숫자 데이터에 쓰는 형식 기호인데 0과 차이점이 뭐냐면요. 이 지표주는 특징이 있어요. 숫자 입력값 그대로 표시합니다. 정의했을 때. 무슨 말입니까? 시험에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어떻게 나왔냐면, 만약에 제가 뭐 5로 해볼게요. 5 입력된 것도 있었고, 범위 안에 5.1도 있었고, 예를 들어서 5.12도 있었고, 뭐 5.123도 있다 칩시다. 점을 맞추면. 이렇게 어떤 범위 안에 4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결과는 올 때는 이렇게 5점, 5.1, 5.1점, 5.1은 5.12점, 이렇게 풀리는 그래요. 5.123점. 야, 여러분들, 0으로는 불가능하죠. 샵으로도 불가능해요. 왜? 0은 무조건 딱 끊기는 자리 있어요. 그럼 만약에 이것을 맞추셔도 기준이, 다 틀려요. 그럼 뭐, 0.00로 만약 000을 한다 칩시다. 그러면 이것은 잘 나오겠죠. 그죠? 여기 점 붙이면, 입력하면. 근데 이 안은 뭐가 나오냐면 5.120점 나오고, 이 안은 5.100점. 이런 식으로 안 나온다는 소리예요. 이 말은 숫자 입력값 그대로 표시하고 점을 붙이는 문제일 경우 이걸로 가야 됩니다. 그럼 소점 뭐, 그거 안 와도 돼. 입력값 그대로 받아쳐야하기 때문에 점만 붙여지는 거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하냐면 형식 가서 이런 문제가 시험에도 출제가 되거든요. 야는 영어로 쓰는 게 아니고 지표준, 소점 뭐 다 틀릴 때 모양새나 표준 뒤에 뭐만 치면 돼요. 요렇게만 정의하면 여러분들 결과는 이렇게 나오더라 이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연습해 볼까요? 항상 컴퓨터는 실습 위주가 돼요. 그러면 D 여러분들 우리 20세대 가볼까요? 5 치고요. 밑에는 5.1 한번 해볼까요? 이제 5.12, 5.123이랍니다. 그럼 D20부터 이렇게 이 주소는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되는데 저하고 똑같이 가려면 제가 D20셀부터 쳤거든요. D20, 5, 5.1, 5.12, 5.13. 그러면 요 뒤에 정말 다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죠. 이 입력값 그대로 표시해야 돼. 숫자를 표시해야 돼. 그럼 우리 진짜 지표준 뒤에 점만 치면 여러분들 이렇게 똑같이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럴 때는 범위를 잡고 컨트롤 1번.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 가서 지표준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 여러분들, 한글은 이 점 치면 붙여줘요.
쌍따비 안 쳐도. 한글은 영어는 쌍따비 꼭 쳐야지만 영어가 없거든요. 점자만 치면 됩니다. 지표는 주지 말고. 확인을 해볼까요? 나옵니까? 그죠? 요럴 때. 근데 요렇게 시험에 나오면 잘 틀려요. 어. 왜냐하면 지표준이라는 어떤 성격을 잘 모르시니까 이제 헷갈리는 거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지. 이 숫자 입력값 그대로 표시하더라. 요 입력값 그대로 표시하고 붙일 것만 이 붙이자 이거지.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알아둬야 됩니다. 이것도 출제 형태였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요게 2번. 우리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은 학습할 게 있죠. 여기서 잘 틀리거든요. 그거 빼고는 뭐, 특별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그리고 실무에서도 많이 쓰는 겁니다. 그럼 정리를 한다면요.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표시할 때는 무조건 이렇게 가서 이거죠.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글자 표시할 때는 뭐 뒤에 글자를 넣어주면 되고 숫자 뒤에 명자 붙여라 하면 지표준 명이라 되지만 여기에 한 가지 보태기에서 여러분들 숫자 입력값 그대로 표시하고 명자를 붙여라. 그런 패턴일 때는 0을 못 쓰죠. 그래서 지표준 명 이렇게 해야 된다는 소리죠. 차이점 알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 뒤에 뭐 그냥 명자를 붙여라 할 때는 뭐 이렇게 여기에는 뭐 0명 이건 소수 이런 게 아니고 뭐 그렇게 요거 써도 이거 써도 관계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할 때는 지표준을 써야 됩니다. 정리사는 소수점 몇 번째 자리 표시할 때면 0을 사용하셔야 돼요. 첫째 자리는 뭐 2.0 이럴 때는 첫 자리 표시하니까 00으로 가셔야 되죠. 그러니까 결과는 이렇게 입력값이고 결과 형식은 이렇게 정의하면 되죠. 그다음 요건 위에 있으니까 시작. 자 그러면 요거 지우면 안 되죠. 형식을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출력 결과가 이렇게 하면 되시겠네. 요것을 형식을 이렇게 정의했을 때는 정의시는요. 결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요 밑에 거죠. 이렇게 하는 게 더 낫겠습니다. 보기에. 그 다음에 뭐 얘 1, 얘 2 할게요. 야는 소수점 야는 둘째 자리죠.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무조건 표시. 그럴 때는 여러분 0으로 가져야 돼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죠. 요거 내르고 이렇게 할게요. 형식을 정리하면 결과는 이렇게 나오더래 이거죠. 2.0이 나오죠. 야는 이렇게 정의시는 소수점 무조건 첫째 자리. 그 말이 있어. 그래서 영어로 쓰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딱 해놓고 시작하면 여러분 헷갈리는 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총 네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숫자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이제 여기까지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책에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안 적혀 있어요. 그냥 해설만 돼 있는 거지, 그죠? 약간 참조는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메모 요거 올릴 거거든요. 여러분들 1차 수업으로 이렇게 제가 미리 만들어 놨지만은 이렇게 올릴 거예요. 아까 공유수에. 그걸 보고 필요하시면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은 메모한다고 시간 보내지 말고 무조건 실습을 같이 따라 하셔야 돼요. 뭐 적을 필요도 없습니다. 올릴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3번 문제를 볼까요? 자, 3번 문제는 어떤 거냐면 올라가서 여러분들, B3부터 H4를 잡고, 여기는 데이터 입력된 값 다 잡으십니다. 자, 뭐 넣을 거냐면, 우리 테두리는 항상 시험에 나오고 5번 문제로 나와요. 5번 문제.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근데 테두리 아이콘 어디 있느냐? 홈 탭에 가서 글꼴 그룹에 여기 테두리 아이콘입니다. 이 아이콘은 여러분들 일회용이 아니고 다음에 아셔야 돼요, 이제. 제가 테두리 아이콘 가세요 하면 갈 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은 오늘 처음이기 때문에 제가 위치를 다 알려드릴 거예요. 테두리 아이콘 요겁니다. 옆에 작은 화살표 있죠? 이것이 원래는 이렇게 안 나오고 아무것도 없는 테두리로 나오거든요. 시험에서는. 요거 없다고 보고 작은 화살표를 클릭. 그럼 여기에 모든 테두리 있죠? 야를 클릭하는 거죠. 뭐 돼 있지만은 원래는 테두리 없음으로 돼 있거든요. 시험장에서는. 또 요거 누릴 줄 아셔야 됩니다.
모든 테두리 눌려볼까요? 그럼 모든 테두리 눌렸습니다. 테두리 들어갔어요. 그럼 끝난 건 아니고 여러분들 블록 해제하지 마시고요. 바깥쪽은 여러분들 좀 굵게 넣을 거예요. 그래서 책 보니까 굵은 바깥쪽 테두리도 설정하라 그 말이죠. 블록 해제하지 말고 다시 테두리 아이콘 오른쪽에 있는 짝 하나 살. 바로 밑에 보시면 굵은 바깥쪽 테두리가 있죠? 얘를 클릭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대로 들어가죠. 그리고 여러분들 블럭 해제하시면 이렇게 굵어졌죠. 자, 그 다음에 한 개 더. 두 번째 줄에 I13부터 I14 요 두 개입니다. 이 두 개 셀은 여러분 X로 대각선을 집어넣을 거예요. 또 어떻게 하느냐? 이 두 개의 셀을 범위를 잡아주세요. 그리고 야는 요거 쓰기엔 조금 그렇고 셀 서식창을 띄어서 하겠습니다. 컨트롤 1번. 그 다음에 테두리 요것도 탭 메뉴라거든요. 이게 테두리 탭에 가셔서 클릭.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요 선 스타일은 실선이 이거 맞거든요. 우리는 왼쪽 대각선 아이콘 한번 클릭하고 오른쪽 대각선 한번 클릭하면 X가 되는 거죠. X가 될 겁니다. 이렇게 X. 이거 한 번씩 눌러주면 돼. 그리고 확인 눌리면 X가 됩니까? 이러면 끝. 그래서 이런 기능들은 여러분들 한두 번 해보면 다 아는 것이. 제가 나중에는 이 기능 나올 때는 뭐 굳이 제가 막 아이콘까지 가리키면서 설명할 게 없어. 여러분들 제가 따라할 때 아이콘 위치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뭐 위치는 제가 계속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뭐 아시는 분들은 쉽게 갈 거고 처음이신 분들은 아이콘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겠습니다. 4번. A열의 너비. 여러분, A열 너비를 설정할 건데, 이뤄야 됐죠? 그럼 요 A열이란 요 알파벳 요 안에서 막바로 요 안에 오른쪽 버튼. 그럼 블럭이 잡히면서 여러분들 바로 단축 메뉴가 뜰 거예요. 여기 보면 열 넓이가 있죠. 여러분 조심할 게 한 게 있는데, A를 요 안에서 할 건데 모르고 A1에서 두고 하면 그 메뉴가 안 떠요. A1 주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A열 알파벳 요 아래서 하셔야 됩니다. 오른쪽 버튼 누를 때. 우클릭하시면 여러분들 열렬비가 있죠. 자, 눌리면 8.38 정도 기본값이 나오는데요. 블록이 잡혀 있잖아요. 2라고 입력하고 엔터 치면 빠져죠. 그러면 이 A열 넓이를 회사에서는 A열 잘 안 써요. B열부터 주로 데이터를 많이 만들거든요. 회사에서는 요 시트 제일 처음 것을 이렇게 작성하지는 않고 주로 데이터베이스를 넣습니다. 모든 데이터, 기초 데이터를 다 집어넣는 거야. 시트 2에서 뽑아 쓰거든요. 설계할 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전체 데이터가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시트 2부터 내가 어떤 뭘 써가지고 설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A열은 잘 쓰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험에서도 A열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린 거고. 자, 그 다음 여러분들 C5부터 C12 여러분들 이제 이름 정의가 뭔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름 정의는 여러분들 어떤 개념이냐면 이름 상자의 적 뜻이 요거부터 타이틀을 설명하고 시작할게요. 이름 정의가 뭐냐면요. 셀 주소나 셀 범위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름으로 표시하는 기능이다. 이게 정의입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그걸 쓰면 될 건데, 뭐 이름 정의합니까? 근데 이것은 정의한 이유는 여러분들 주 목적이 있어요. 목, 주 용도가, 사용 용도가 어디 쓰이냐면, 시험에서 정의하진 않고, 실무에서는 거의 쓴다고 보면 돼요. 시트 간에 계산하기 위해. 계산 시 많이 활용된다. 회사마다 엑셀을 뭐 그냥 워드처럼 쓰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 엑셀의 기능을 활용을 많이 하는 회사도 있거든요. 그럴 때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계산할 때 쓴다는 거. 근데 우리는 시험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이름 상자 가서 이름을 정의할 건데 그 방법이 밑에 오죠. 이름을 정의할 때는 이름 상자에 가서
한번 클릭을 해줘야 됩니다. 블럭이 잡히거든요. 그리고 정의할 이름을 입력 후 반드시 엔터 치라. 입력하고 딴 셀을 클릭하면 이름 정의 안 됩니다. 이거 정의하는 방법. 이름 정의하는 방법이죠. 방법은 이름 상자에 가서 그 전에 이름으로 정의할 뭐 셀 범위를 지정 후에 이름 상자 가서 한번 클릭을 해서 블록이 잡히면 정의할 이름을 입력 후 엔터 치면 됩니다. 요거부터 지정하고 가야 되죠. 자, 그래서 책에 보시면요. C5부터 C12 영역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 C2부터 여러분들 해볼게요. 잠시만요. 자, 요 상태에서 여러분들 이름 정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C5부터 C11을 잡고요. 왕짜장면부터 어디까지? 뇌물면까지. 범위를 잘 잡아야 겠죠 근데 우리가 막상 범위를 잡았는데 이름 상자 가볼까요? 여기 C5만 찍혀 있잖아요. 근데 궁금한 게 왜 범위가 안 나오고 C5만 왜 찍혀 있습니까? 라고 궁금할 수도 있죠. 근데 엑셀은 여러분들이 범위는 여기 안 나타납니다. 여기는 여러분 스타트 주소가 찍혀요. 범위를 잡더라도. 제가 우리 C5부터 잡았잖아요. 이렇게. 그럼 C5가 찍히지, 이 범위가 여기는 찍히지 않습니다. 거꾸로 제가 밑에서 올려볼까요? 그럼 시작이 요거서부터 제가 잡고, 요렇게 들어간다면, 범위 잡을 때 시작 주소가 뭡니까? C10이지 않습니까? 야가 찍히게 돼 있어요. 이름 상자는 범위는 나오지 않습니다. 시작 주소나 혹은 뭐 주소 찍을 때 그 주소. 그래서 이상한 거 아니니까 원래 여기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CO 라고 찍혀 있죠. 야를 한번 클릭. 그리고 블록이 잡히죠. 여러분들 문제 보시면 제품명이라고 그랬죠. 제품명이라고 입력하고 공백을 절대 넣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엔터가 완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필기 시험에도 물론 나오지만은 이름 정의는 절대 공백을 넣을 수 없다. 그게 필기 시험이에요. 숫자로 시작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자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럼 내가 아무 데나 클릭해서 내가 이름 정의를 잘했는지 한번 보고 싶다. 그럴 때는 확인하는 방법. 이름 상자 오른쪽에 화살표가 있어요. 이것을 뭐라 하냐면 이름 정의된 목록이 다 나와요. 눌려볼까요? 또 여러분 눌려보면 우리도 정의 안 했던 배점일과 제품일은 도대체 뭡니까? 답안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고 우리는 요걸 정했거든요. 제품명을 눌려보세요. 그러면 범위가 잡힙니까? 이렇게 잡혀 있어야 돼요. 그럼 이름 정의가 잘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확인하고 싶으면 정했던 이름을 요 이름 상자 목록 보는 옆에 화살 눌려가지고 눌려보면 되죠. 근데 여러분들 하다 보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패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오타가 있을 수도 있겠죠. 원인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오타, 범위를 잘못 잡을 수도 있고, 다른 엉뚱한 시트 가서 이름을 정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이름을 지우는 방법부터 먼저 한번 해보면, 여러분들 수식 탭에 가서 여러분 어디 가야 되냐면, 정의된 이름 그룹에 여러분들 이름 관리자라는 아이콘이 있거든요. 야를 클릭하셔야 됩니다. 이거 필요합니까? 예,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름 정의가 퍼펙트하게 시험에서 된다. 아니, 그런 건 없어요.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는 하거든요. 자, 그래서 내가 실패했다 치고 지우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이름 관리자는 모든 정의했던 이름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한번 가볼까요? 왜 실패했다고 치고 저 위에 수식 탭에 가볼까요? 그럼 여기 보면 정의된 이름 그룹에 이름 관리자가 있죠. 야를 클릭. 그리고 요것은 답안이기 때문에 이건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제품명일이 우리가 만약에 한 클릭 해볼까요?
요 범위의 이름 정의돼 있다라는 설명인데 야가 잘못됐다고 치고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위에 보면 삭제가 있죠? 삭제라고 눌러볼까요? 그러면 제품명 이름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라고 뜨죠? 그때 확인 누르면 취하시는 거죠. 닫기. 그럼 다시 본사 해볼까요? 그러면 또 시작셀 유도시켜 있죠. 그죠? 그럼 이름 삭제는 뭐 쓸 일이 없지 않습니까? 왜 쓸 일이 없어요? 누군가가 회사에서 받았어요. 어떤 데이터를. 쓸데없이 이름을 저희는 많이 해놓은 거예요. RF, 뭐, 유효하지 않은 주소 RF라는 메시지가 뜨거든요. 이렇게 샵 돼 있고. 그러면 이분이 우리한테 보낼 때 이 주소 범위를 시트를 지어놓고 보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이름 정의된 건 아무 쓰잘데가 없거든요. 그걸 지워버려요. 그죠? 그럴 때 필요합니다. 자, 그럼 다시 이름 정해볼까요? 그러면 C5부터 여러분들 C12 잡고 다시 복습입니다. 이름 상자 가서 한번 클릭하고 여러분들 제품명 입력하고 엔터. 자, 그럼 이제 이름 지우는 거 알았으니까 여러분들 뭐 지우면 되겠죠. 실패했으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조로 저 이름 주기 싫고 이름 편집은 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궁금한데 알 수 있어요? 편집은 여러분들 이름 관리자 가서 만약 야를 내가 오타가 났다. 범위는 맞지만은 제품명인데 제품명 쳤다라고 했을 때 굳이 억지로 지울 필요는 없죠. 그럴 때는 편집이라는 기능도 있습니다. 편집 눌리면 범위는 잘 됐는데 오타가 났을 때 쓰면 되겠죠. 편집. 여기서 바꾸면 돼요. 야는 맞으니까. 그죠? 요거 바꿔놓고 확인 눌리면 이름이 변경되는 거죠. 그때 쓰시면 돼요. 자, 결과적으로 이름 정하는 것까지 해봤고요. 그 다음 이제 4번 또 한 개 더 있습니다. B13부터 B14를 잡을 건데요. 요 두 개를 잡아주세요. 요 책 보면 텍스트 맞춤에 가서 가로 균등 불안이 뭐냐면요. 왼쪽과 오른쪽 글자가 딱 왼쪽과 오른쪽 가장자리에 딱 붙을 거예요. 그리고 요 글자는 사이사이를 균등하게 여러분들 약간 맞춰서 정렬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 두 개의 범위를 잡고 여러분들 야는 셀 서식 가야 되거든요. 컨트롤 1번 맞춤 탭을 그리고 가로의 가운데로 돼 있지 않으시고 야를 올려가지고 균등 분할 기능 있죠. 아, 들어쓰기는 추가 기능이에요.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로 균등분할은 가로 균등분할 요걸 선택을 한 소리예요. 클릭해 볼까요? 그럼 보세요. 확인. 딱 붙죠? 야는 왜 쓸데없이 왜 쓰는 겁니까? 쓸 데가 있죠.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부서명이 있어요. 그다음에 부서 만약에 부서 내용이랍시다. 부서별 내용 이렇게 할까요? 부서별 내용. 뭐 말을 좀 안 되지만. 그러면 우리가 정렬할 때, 뭐, 가운데 정렬해놓고, 이렇게 쓰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야, 나 이 꺾기를 맞추고 싶어요. 그러면 들어가서 노가다는 분이 계시죠? 이렇게, 뭐, 이렇게 작업하는 것이, 뭐,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제가 잠시 균등 문화를 쓰는 거죠. 방금 배웠던 거. 그럼 가로 균등 문화를 하고 확인 눌리면 좀 깝깝하잖아요. 딱 붙어 있기 때문에 그때 실무에서는 들어쓰기를 좀 해주거든. 1. 그럼 왼쪽 오른쪽이 약간 띄어쓰기 해야 돼요. 이러면 깔끔합니다. 알아서 맞춰주시. 그죠? 이거는 들어서 했으니까 공백을 좀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죠? 그럴 때 써먹는 거. 그러면 데이터가 깔끔하게 보일 수가 있다 이거죠. 정렬, 뭐, 그게 안 띠하고. 그죠? 음. 그럴 때 활용하더라. 근데 우리 요 문제에서는 들어서기 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왼쪽과 오른쪽이 붙어 있어야 돼요. 그죠? 이게 여러분들 설정이 맞습니다. 자, 요까지가 4번까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요까지 하니까 쉬는 시간이 됐습니다. 10분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5번 문제는 뭐냐면요. I5셀에 가서 메모를 집어넣을 거거든요.
그럼 I5셀에 두고, I5셀에 두고, 자, 메모는 여러분들 요 안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우클릭하시면 돼요. 그리고 메모 삽입 있죠? 얘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박스가 한 개 생기면서 이 컴퓨터를 설치했던 사용자가 일단 먼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요 밑에 커서가 깜빡깜빡거리죠? 근데 여러분들 실수하는 게 뭐냐면 요거만 싹 치우면 요거만 치우면 이게 공백이 남아있거든요. 나중에 여러분들 우리가 자동 크기로 했을 때 공백이 있다 보니까 박스 크기가 어떻게 되냐면 공백이 포함되다 보니까 이렇게 공백이 요 밑에 생겨버려요. 이 공백이 여기. 그러면 시험에 0점이거든요. 지울 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커서 깜빡깜빡거리고 있잖아요. 백 스페이스 키라고 엔터 키 위에 있는 요 키입니다. 요 키를 꾹 눌리면 여기서 이렇게 앞에 다 지워지거든요. 깔끔하게 꾹 눌리고 있어요. 꾹 눌리세요. 쭉 다 지워지죠. 이게 깔끔하게 지어야 돼. 밑에서부터. 그리고 그 내용은 뭐 치냐면 최고 인기 품목이라고 글자 치면 됩니다. 자, 그래 놓고 여러분들, 이미 셀에 빈셀 한번 클릭하면 이 메모는 숨기지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가면 보이고, 나오면 숨기지고. 근데 문제 보면, 그렇게 하지 말고, 항상 표시를 해라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 해당 메모 넣었던 셀에 다시 가서, 오른쪽 버튼, 우클릭. 그리고 그러면 어떤 메뉴가 생겼어요? 메모 표시 숨기기 메뉴가 생깁니다. 메모 넣으면. 이것은 요거 클릭하면 늘 메모가 표시가 됩니다. 눌러볼까요? 그러면 클릭을 하신 메모 표시 숨기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메모가 항상 표시가 되죠. 이렇게. 너무 크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책 보니까 이게 너무 크니까 자동 크기로 이 텍스트 크기에 맞춰서 이렇게 깔끔하게 이 크기가 자동으로 딱 맞춰지도록 해라. 그 말이거든요. 그럴 때 커스가 안에서 깜빡깜빡거리잖아요. 그럴 때는 사실 메모 서식창을 띄우면 글꼴 탭밖에 없어요. 잘못된 게 뭐냐면 이 상태에서 하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커스 안에 두고 컨트롤 1번이 모든 서식에 단축키잖아요. 그 메모 서식창이 뜰 겁니다. 컨트롤 1번 눌러볼까요? 잘못된 건데요. 아니, 떴지 않습니까? 뭐가 잘못된 겁니까? 글꼴 탭밖에 없어요. 사실은 영안에서는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글꼴밖에 없다 보니까 엑셀이 이렇게 글꼴 탭만 딱 표시해 주거든요. 이 탭만 있으면 안 돼요. 8가지 탭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이 개체를 선택해야 돼요. 그때 어떻게 하면 취소하고, 그때 제일 빠른 방법은 요 라인을 선택해도 되지만은, 키보드에서 여러분들 ESC 키 눌리면 엑셀이 야를 빠져나오려다가 이 개체에 부딪히거든요. 그러면서 선택이 빨리 돼요. ESC 키 한번 눌려볼까요? 보세요. 커서가 깜빡깜빡 안 그리죠? 이 개체가 선택된 거거든요. 개체가 선택되면 개체 크기 조절점 8개가 생깁니다. 커스가 깜빡깜빡 거리지 않습니다. 그때 컨트롤 1번 눌러볼까요? 그럼 아까하고 좀 틀리게 똑같이 메모 서식창이지만은 탭이 8개 보이죠? 아까하고 좀 틀리죠? 그어서 책에 보면 맞춤 탭에 가셔야 됩니다. 힌트가 있죠, 맞춤. 야를 클릭. 그러면 어디 있냐면 텍스트에 맞추겠다 그 말이거든요. 자동 크기. 야는 체크하시면. 그래서 자동 크기 체크. 그리고 확인을 해볼까요? 딱 맞게 됐잖아요. 근데 공백이 있으면 이게 약간 밑으로 좀 커지겠죠. 깔끔하게 잘 자야 돼. 혹시 지금 공백이 생겼다면, 공백이 있다면 백 스페이스키를 한 번만 눌리면 올라오다 보니까 딱 맞춰질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 메모 넣는 방법 끝입니다. 음. 근데 내가 엉뚱한데 메모 넣을 수도 있죠. 나는 메모를 지우고 싶어요. 그럴 때는 해당 셀에 가서 오른쪽 버튼 메뉴 중에서 메모 삭제가 있거든요. 이거 눌리면 메모가 지워집니다. 잠시 보여드릴까요? 잘못 넣었다 싶으면 우클릭해서 메모 삭제. 없어졌죠? 다시 되돌리기 잠시합니다. 되돌리기. 사실 여기 되돌리기 아이콘이거든요. 우리 작업할 때 전작업을 실수했으면 되돌리기 하시면 되거든요. 되돌리기. 이렇게 지금 또 생기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우리가 첫 번째 형태를 알아봤습니다. 넘기볼까요?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좀 풀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1-36페이지. 보통 책에 세 가지 정도 예제 문제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잠시 여기 결과 있죠. 왔다 갔다 해서 확인합니다. 내가 했던 거 잘했는데 이거 보면 내가 했던 거하고 똑같아. 음. 그래서 왔다 갔다 해서 내가 맞는지 보면 되고요. 별 이상이 없으면 잘하신 거고. 자, 그 다음에 기본 작업 220트로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요번에도 비슷한 것도 있고 새로운 것도 있습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입니다. A1부터 F1 범위를 잘 잡다가 타이틀이죠. A1부터 F1 범위 잘 잡으시고요. 똑같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입니다. 그러면 홈 탭에 우리 했던 거 아이콘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클릭 맞춤 그룹에 있죠. 병합이 됐어. 그 다음에 글꼴을 바꿀 건데 HY 경고디의 크기는 16, 굵게 밑줄은 이중 밑줄. 자, 일단 여러분들 글꼴부터 바꿀 건데요. 병합이 잘 됐다면 음, 1-36페이지입니다. 병합이 잘 됐다면 글꼴은 홈 탭에서 여러분들 글꼴 그룹에 맑은 고딕돼 있잖아요. 얘를 한번 클릭. 그리고 요 화살 별로 되지만은 HY 경고딕이라고 그냥 타이핑해도 인식하거든요. 있으면 눌려서 하도 되고요. 없음, 뭐, 찾기 좀 그러면 이렇게 한다 쳐도 여러분들 막바로 글자체가 적용됩니다. 안 그러면 눌려가지고 HY 경고딕을 선택하면 되고,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기는 여러분들 16이죠. 여기에 11로 돼 있잖아요. 얘를 한번 클릭해서 16, 엔터. 그러면 16 크기로 된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글꼴 스타일은 굵게 됐죠. 그럼 굵게는 아까 했던 첫 번째 가짜가 굵게, 글꼴 그룹에서.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중 밑줄은 요 세 번째 가짜는 그냥 밑줄이거든요. 옆에 또 작은 화살표 있잖아요. 요거 한번 클릭해볼까요? 그 다음에 여기 이중 밑줄 있어요. 이중 밑줄. 오, 들어갔어요.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 이중 밑줄이 나왔는데, 시험에서 요즘에 회계용이 나올 때가 있어요. 또 무슨 말이냐면 요 상태에서 여러분들 잠시 문제를 떠나서 다른 유형인데요. 컨트롤 1번 눌려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글꼴이라는 탭에 한번 가보세요. 거기 보면 여기에 이중 밑줄, 이중 실선이거든요. 근데 요거 화살표 한번 눌려보세요. 여러분 여기 보면 이중 실선인데 회계용이 있습니까? 요거 시험에 요즘에 나와. 그러면 이중 실선 회계용 뭐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한번 볼까요? 자, 지금은 이중 밑줄은 글자와 밑줄이 딱 붙어 있죠. 근데 우리 회계용 이중 실선을 읽다마는 여러분 글자하고 이중 실선이 붙어 있습니까? 약간 떨어져 있죠.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음. 그리고 잠시 확인을 해볼까요? 근데 단점이 또 한 개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병합된 셀의 전체 줄이 꺼져요. 글자에 대해서만 여기까지만 딱 꺼지는 게 아니고 셀 아래 있는 글자뿐만 아니고 셀의 너비만큼 밑줄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 약간의 단점이 있을 수도 있죠, 그죠?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지금은 여러분 이거 눌려가지고 이중 밑줄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딱 글자 있는 데까지만 밑줄이 꺼지는 것이.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1번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을 보겠습니다. 이번도 또 법을 잡고 병합하는 거예요. 또 번역 한번 잡아볼까요? A4부터 A6을 잡고 기본 영역 3개입니다. 빈셀까지.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A7부터 A9를 잡습니다. 컨트롤 꼭 누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놓지 마시고 B4부터 B6을 잡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F4부터 F6인데 요 90, 요서부터 요 3개를 잡을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키 놓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F7부터 F9 잡으면 되겠죠. 그리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아이콘을 클릭. 저는 이렇게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는 분들은 한 개 잡고 하고 또 잡고 하고 따로따로 이렇게 해서 하면 됩니다. 어. 컨트롤 키 누르기 싫으면요. 따로 한 개씩 한 개씩 병합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2번 반이 끝났고 그 다음 여러분들 A3부터 F3을 우리 엑셀에서 요 제일 처음에 여기 있는 첫 행을 제목행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제목행위는 요 이름들이 있잖아요. 요것을 필드명이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또 표할 때 할 건데, 여러분들 뭐 인증 영역 필드명을 선택합니다 할 때는 요 타이틀 글자를 말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지금은 제목행위 A3부터 F3을 잡고, 자, 여러분들 책 보니까 셀 스타일은 뭐냐? 우리가 시간도 없는데 스타일이 미리 프로그램이 만들어 놓은 거야. 그게 어디 있냐면 요 스타일 그룹이 보입니까? 여기 색깔이 조금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이게 셀 스타일 내용들이거든요. 서식들이에요. 그럼 여기에 아이콘 중에서 여러분들 마지막 세 번째 아이콘, 요 아이콘 있죠, 요 아이콘. 요 아이콘이 자세히라는 아이콘인데, 이거 눌리면 다 보여요. 눌려볼까요? 오. 여기서 여러분 우리 책에서 요구하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황금색 강조색 사죠? 그때는 강조색 도어만 잘 보면 돼. 요 네 번, 여기 있네. 야가, 야를 클릭. 그러면 요 제목행에 대해서 강조색 사가 들어갈 겁니다. 요렇게. 그럼 잘 들어갔네. 이렇게. 자, 여기까지가 2번이 끝. 3번을 보겠습니다. 자, 3번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도 설정할 건데요. 요때 한 가지 조심할 게 있는데, 퍼센트가 나오면 뭘 조심해야 되냐면요. 요 데이터는 문자입니까? 숫자입니까? 오른쪽 됐다고 숫자가 아니에요. 그냥 시켜놓은 거예요, 보세요. 그죠? 우리가 여기 보면, 더블 클릭 보면, 요거 물결 표시 기호가 들어가 있죠? 숫자하고 문자 결합되면 문자 데이터입니다. 근데 문자 뒤에 퍼센트를 붙이는 거잖아요? 근데 퍼센트는 여러분들 숫자에 대해서만 붙일 수 있어요. 그냥 퍼센트 기호만 넣는다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문자를 대신한 기호부터 설명드리고 퍼센트 의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 이것도 제가 데이터를 좀 걸어와서 쓰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문자 데이터인데요. 문자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에서는 사용자 지정 형식 기호는 뭐냐? 골뱅이.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입력과 홍길동이다. 그럼 결과가 고객님을 붙이고 싶어요? 띄우고 고객님. 그럴 때는 형식 정의할 때 골뱅이 뒤에 고객님이라고 띄우고 고객님을 넣어주면 되거든요. 쌍따옴표 안 쳐도 셀 서식 넣어줍니다. 그러면 무조건 문자 자리에, 문자는 이 골뱅이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길동 고객님이 붙는 거거든요. 요것을 외우셔야 돼요. 골뱅이. 그리고 형식에서 백분율이 좀 조심할 게 뭐냐면요. 형식에서 모르고 우리가 이렇게 퍼센트를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 쌍따옴표 안 쳐도 붙여주는데 퍼센트는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모르고 알아서 붙여주겠지 하면서 이렇게 해버리면 이렇게 하면 이건 백분율 성질을 가지거든요. 근데 지금 백분율이 뭡니까 할 수 있는데 퍼센트라는 기호는 백분율로 인식하기 때문에 여기 그대로 입력하면 백분율은 원래 숫자에서 100을 곱하고 퍼센트를 이렇게 퍼센트를 붙이는 거거든요. 저 그래서 이러면 에러가 뜨죠. 왜? 야, 문자인데. 문자는 백분율을 정의할 수 없어요. 에러가 뜹니다. 그래서 야는 반드시 쌍따옴표를 쳐줘요. 그럼 쌍따옴표 쳐주면 백분율의 성질을 잃어버리고 기호 문자를 줘.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 문자 뒤에 어떤 퍼센트를 붙일 때는 반드시 쌍따옴표를 써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나오는지? 범위를 잡고, 세 개를 잡고, 거기 문제 보시면 여러분들 C4부터 C6 아닙니까? 그리고 컨트롤 1번 눌려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직접 형식을 정의할 때는 항상 들어가는 경로인데 표시 형식 탭에 가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 사용자 지정 간다는 거 꼭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표조는 못 씁니다. 숫자니까. 여기 원래 그 치압 보고요. 골뱅이라고 넣어주시고. 요 뒤에 여러분들 우리가 모르고 에이 뭐 알아서 들어가겠지. 퍼센트 한 그냥 넣어볼까요? 쌍따옴표 안 쳤어요. 근데 여러분들 퍼센트 치면 요 위에 보기를 보시면 아무런 반응이 없죠. 퍼센트 지금 안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이건 지금 안 붙이겠다는 엑셀이 있냐? 못하겠다. 이거 그 말이거든요. 이 상태 확인을 보세요. 에러 뜹니다. 뭐, 사용할 수 없죠. 이게 떠버리거든요. 왜? 퍼센트를 넣어버리면 백분율입니다. 예, 문자 백분율 붙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야는 기호 문자로 넣어야 돼. 형식 기호로. 저 기호 문자 넣기 위해서는요. 쌍따옴표를 쳐야 됩니다. 앞뒤로. 그러면 쌍따옴표 딱 쳐줬더만은 보기를 보세요. 오, 딱 붙어요.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예요. 확인해 볼까요? 나옵니까? 그냥 퍼센트 기호만 붙인 거다라고 보면 돼요. 이건 백분율의 성질이 아니에요. 그냥 문자, 기호 문자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숫자일 경우에 비교해드리면 그 원래 자기 성질인 백분율로 한다면 에라 발생한다 그 말이고요. 요것도 알 필요가 있는데요. 입력값이 이제 숫자입니다. 그러면 0%라 딱 여기 퍼센트를 그냥 붙인다면 쌍따옴 없이 그러면 100을 곱해서 퍼센트를 붙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오지만 우리가 만약에 0 다음에 그냥 7%로 표시하고 싶어요. 그러면 쌍따옴을 쳐야 돼. 그냥 기호로 넣고 싶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쌍따옴표 안 치는 경우하고 치는 경우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 이거죠. 이런 차이점은 또 필기에서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차이점 아셔야 돼요. 자, 지금은 뭐 하면 됩니까 우리는? 여기 보면 이렇게 쌍따옴표 쳐서 이렇게 넣으시면 되더라 이거죠.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3번 반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한자 바꾸는 것을 해볼 건데요. 여기까지 잘 됐죠? 한자는 여러분들 17셀에 가셔가지고 요 안에 염극이라는 걸 한자로 바꾸고 싶어요. 한자로 변화하고 싶다면 요 셀을 더블 클릭, 편집 들어가야 되거든요. 부분 수정, 따닥. 그리고 염극이라는 글자를 블록을 잡아야 돼. 한자 바꿀 때. 그럼 한자 키 키보드에서 한자 키를 연봐요. 그럼 한글 한자 변환창이 뜹니다. 여기서 요 한자 맞거든요. 근데 밑에 입력 형태가 세 가지가 있죠. 우리 한자로만 바꿀 거 맞으니까 요거 맞아요. 그러면 변환만 눌리면 끝입니다. 변환 눌려볼까요? 오, 한자 바뀌었어요. 완료는 엔터. 좀 한자로 잘 바뀌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17셀에 잘 보면 이 셀의 너비에 비해서 글자가 다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럴 때 여러분들 보통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잘 모를 경우 어떻게 많이 하냐면 이 글자를 줄이는 방법을 쓰겠죠. 근데 문제가 되는 이 글자는 딴 데 가면 그 글자 크기를 유지를 해야 된다면 또 느려야 됩니다. 그렇게 작업하는 게 아니고 이 셀 크기에 맞게끔 여러분들 셀에 맞춤이라는 기능을 쓰면 이 글자가 크기는 변동은 없지만은 글자가 축소가 돼요. 어떻게 하냐면 해당 C7셀에 두고 셀 서식창을 띄울 겁니다. 컨트롤 1번. 그러면 어디서 해야 됩니까? 요거는요. 맞춤 탭에서 해요. 가볼까요? 그러면 여기 보면 텍스트 조정이라는 거 밑에 보면 확인란이 세 가지가 있죠. 부어서 셀의 맞춤을 체크, 확인을 해볼까요? 요 셀의 맞춤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럼 셀은 변동 없이 셀에 맞게끔 글자가 축소가 되는 거죠. 확인. 다 들어갑니까? 근데 글자 크기는 달라진 게 없어요. 11 맞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을 어떨 때 많이 쓰이냐면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 가서 가나다라 마바사 폈어요. 넘어갔어요. 이런 경우 한 가지 하고 가나다라 마바사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능을 배우면 왜 배우는지는 알고는 가야 되거든요. 뭐 합격도 합격이지만 여러분 이럴 때 어떤 분은 요 셀에 이 셀을 안 들이고 이 글자를 넣고 싶으면 잘 모르시는 경우는 이럴 수밖에 없죠. 글자를 넣어가지고 작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작게 넣겠죠.
근데 좀 아는 분들은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 아까 했던 것처럼 셀에 맞춤을 해볼까요? 그죠? 근데 야는 문제가 되는 게 야를 만약 딴 데에 만약에 붙여 넣을 때 야를 복사해서 딴 데 붙여 넣으면 이 글자가 유가입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범위에서 11이 돼야 되고 또 바꿔야 돼요. 11. 그죠?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 이렇게 셀에 맞춤하면 야를 복사해서 딴 데 집어넣으면 그 글자 크기를 그대로 유지하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회사에서는요. 그럼 아무리 이 글자, 이거는 여러분들 줄여가지고 또 더블 클릭해서 가를 좀 더 치볼까요? 가를 막 치다 보면 또 넘어갈 수도 있겠죠. 또 줄여야 돼. 근데 얘는 그렇지 않습니다. 얘를 쭉 아무리 치도 글자가 작아 축소만 될 뿐입니다. 그러면 어떤 특정 셀에 대해서 여러분들 요 셀의 변동을 하면 안 될 경우 그럴 때는 셀에 맞춤이라는 기능을 쓰는 게 맞습니다. 엑셀 쓰실 때 그때 필요하기 때문에 시험에서도 나오는 것이. 네, 배웠지만은 또 회사 막상 회사 가면 이 기능을 안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죠? 쓰는 용도를 알고 있으면 이제 쓰겠죠, 다음에. 자, 요까지가 3번이고요. 4번을 보겠습니다. 4번은 D4부터 D9. 아까 이름 정리 배웠거든요. 똑같이 또 해볼까요? D4부터 D9를 잡고 여러분들 이름 상자에 한번 클릭. 자, 그리고 이름은 여러분들 배점이라고 치시고 엔터. 그럼 끝나는 거죠. 끝. 그 다음에 E4부터 E9를 잡아볼까요? E4부터 E9. 이 뭐 할 거냐면 여러분들 숫자 뒤에 회자 붙여라 이거죠. 그때는 지표를 써도 돼요. 지표 들어오면 0. 그래서 샵을 써도 이건 관계가 없네요. 왜냐하면 0이 없다 보니까. 근데 시험에서 혹시나 요 안에 근데 요거는 또 샵을 쓰면 안 되겠습니다. 그 이유가 0일 때도 0해라고 0을 표시하라는 표시예가 있거든요. 샵은 쓰시면 안 됩니다. 0을 쓰든지 지표줄을 쓰든지. 우리 범위 잡고 컨트롤 1번 표시 형식 탭에 가서 직접 형식을 정의할 때는 무조건 사용자 지정이라는 범주입니다. 야를 클릭. 여러분, 요거 써도 돼요. 요거 써도 됩니다. 뒤에 획자라고 치볼까요? 엔터 0 써도 되고요. 엔터 치면 여러분들 획자 치고 엔터 치면 획자가 들어가죠. 그죠? 획자. 자, 획자를 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숫자 뒤에 획자가 들어가네. 그죠? 사실 화면상에 이렇게 나오는 게 더블 클릭하면 숫자만 들어가 있죠. 자, 이러면 잘 된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와서 이렇게 써도 되고 이래 써도 돼. 그죠? 샵은 쓰면 안 되는 이유가 아까 했다시피 이것은 0일 때는 아무것도 표시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5번하고는 조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은 조심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것은 없지만은 일반적인 문제입니다. 테두리 넣는 거예요. A3부터 F9를 잡고 모든 테두리 아까 했던 겁니다. 복습이에요. 홈 탭에 가서 글꼴 그룹에 테두리 아이콘 옆에 작은 화살표 클릭 모든 테두리 넣어주고 이게 보통 시험 문제예요. 5분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블록 해제하지 마시고 굵은 바깥쪽 테두리 넣어라. 그러면 다시 테두리 아이콘 옆에 화살표 있지 않습니까? 야를 클릭 그리고 붉은 바깥쪽 테두리를 누르시면 끝나는 거죠, 뭐. 눌려볼까요? 오, 끝났네요. 여기 옆에 답안 있지 않습니까? 왔다 갔다 해서 결과가 같으면 잘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요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내일 연결해서 할게요. 여러분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